이슈 토크입니다.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이 진행이 되면서 지역별로 도시재생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재개발, 재건축 또한 이뤄지고 있는데요. 주거환경 정비 사업의 본래 취지와 달리 집값 상승의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재개발, 재건축의 목적과 부산 지역의 관련 현황은 어떤지 이 시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박무열 정책자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의 여러 정비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우선 이 여러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정비의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이 정비 사업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구체적인 개념은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비 사업의 종류는 이게 2003년도 최초에 개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두 분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2018년 2월 9일부터 달라진 정비 사업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주거 환경 사업 이 5개인데 네. 여기에서 개정이 되어서 현재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주택을 빼버리고 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네. 여기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토탈 4가지 종류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네. 각각의 개념이 어떤지 좀 짤막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소규모 정비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여기도 3가지가 또 나누어지는데요. 네. 여기 안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시정비법의 목적은 이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를 두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 공업 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네. 또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층짜리 아파트,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 사업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비 사업의 종류 또 개념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흔히들 재개발과 재건축을 좀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 시민이나 또 재건축 재개발에 해당되는 조합원님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혼돈이 있는가 봐요. 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재건축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공동주택, 아파트 밀집한 지역에서 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가 이게 중요합니다. 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자, 네. 이분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을 재건축 사업이라 그러고 재개발은 우리 앵커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주위에 보시면은 단독주택지들이 있죠. 네네네.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좀 노후화된 주택이나 이런 데서 철거를 하고 새롭게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방식의 사업인데요. 여기는 토지와 지상이 각각의 구분 소유자들로 이루어진
예, 그런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재건축은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과 토지의 건물이 동일인 인자가 돼야 그렇죠. 되는 거고, 예, 예. 재개발은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나 토지랑 지상이 동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시군요. 예, 네, 재개발과 재건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예. 어쨌든 부산 같은 경우도 이 재건축이랑 재개발 사업의 열기가 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예. 부산 지역의 정비 사업은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부산 지역 정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깁니다. 2021년 올해죠. 네. 2월 2일 날 기준으로 해서 정비구역 지정 후 절차에 따라 조합 설립, 그말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단계별로요 네. 진행이 되는데 사업장 현황은 16개 구에 총 187개 정비 사업지가 있습니다. 네네. 특히 해운대 구 관내에는 재개발, 재건축 포함하여 1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해운대가 조금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또 반여 반송동에 사실 집중이 되어 있다가 이 도시재생 바람이 최근에는 재송동까지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송동이 또 새로운 중심지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재송동의 개발 계획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안 그래도 우리 재송동 주민이나 해운대 인구가 41만 정도 될 거예요. 네네. 지금 이제 인구가 감소가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하는 곳 재건축 현장이 지금 재송동에 한 2군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반송 쪽에도 이 도시 재생의 바람이 불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도시 재생이 무엇인지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도시 재생하고 이 정비 사업을 또 혼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2013년 6월 4일 날 제정이 되어서 2013년 12월 5일 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네. 이 도시 재생 개념이 뭐냐면은 인구의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주거 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반송 쪽에도 윗반송, 아랫반송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집이 좀 노후화돼 가지고 좀 밀집도가 높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반여, 반송, 재송 삼각 벨트로 해서 제가 지금 현재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재송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재송동에도 지금 현재 보면은 7구 시형과 80 시형 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네. 1차, 2차 나누어서 1,700세대 대단지로 이제 형성이 되도록 할 것이고요. 네. 이제 막 시작하는 곳과 준비를 하고자 하는 주민분들과 더불어서 도시 재생과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발히 하여 2022년도에 5년도에 지금 현재 사상에서 만덕에서 센텀 대심로 도로가 개통이 되죠, 그죠? 네. 송정까지 연결되니까 향후 앞으로는 해운대의 재송동이 해운대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 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 지역의 이제 전반적인 환경을 좀 변화시키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거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예,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재송동은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될 거다라고 좀 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건축이나 좀 재개발이 활발한 만큼 아무래도 좀 뭐 명암이 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할 때 있어서 좀 부작용일 우려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우려해야 될까요? 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한마디로 동전의 양면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기존의 구도심 입지가 좋은데 주거 환경이 좀 열악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것에 대한 투기 수요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몰리는 현상으로 네네. 원주민들이 특히 고령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들께서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에 재입주가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라든지 네. 그것도 취약하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정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또한 또 무주택 서민들에게 또 손해가 간다는 점. 이 모든 원인은 그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정책위원으로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부와 관계기관 함께 연구해 나가도록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니 재건축 재개발이 사실은 어떠한 도시를 재생시키거나 변화를 일으킨다는 인식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집값을 올리는 그런 요인으로만 조금 인식이 되는 그런 예,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지 않을까 예. 싶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듭니다. 또 최근에는 사실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이런 재건축보다는 아무래도 규제가 좀 덜한 리모델링으로 좀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자동 신시가지를 또 리모델링하겠다라는 계획이 좀 세워져서 추진 중인데 해운대 신시가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 배경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가급 88 올림픽 이후에 건립된 공동주택들은 내진 설계가 되어 아직도 건물이 견고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건물은 쇠퇴하고 그렇죠. 낙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추진 배경 같은 사유는 이 건물이 좀 튼튼해요. 네. 예, 이제 한 20년 정도 될까요? 15년부터 많게는 한 23, 4년. 이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좀 견고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는 또 재건축이 또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보통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 특히 재건축은 제2종 주거지에서 제3종 주거지로 종상향을 해서 사업 진행을 하는데요. 네. 여기는 이미 5층이 아닌 중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완전히 건물을 완파하고 네.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대체지로서 지금 현재 유망을 받고 있는 게 리모델링 사업 추진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또 관광 글로벌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에서도 손님도 많이 오고 또 각국의 행사도 많이 있고, 예. 그러하기에 좀 사람이 좀 모여서 환경과 그다음에 문화, 예, 요런 좀 어우러져 갈 수 있는 요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은 좋지 않겠냐 하는 요런 생각에 뜻을 두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건축과는 맞지 않아서 이제 좀 효율성이 높은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아무래도 이 관광 쪽, 해운대 해수욕장 쪽은 또 발달한 데 비해서 이외의 지역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을 그렇습니다.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해운대 자동 리모델링 방향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관련 사례가 있다면 같이 소개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이제 방향은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좀 번복이 되는데 환경은 물리와 환경이고요. 네. 사회는 생활과 생활 커뮤니티, 그다음에 경제는 산업 문화 이 세 가지 개념으로 목표 설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사례는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 네. 서울인데 청담 두산 아파트, 그다음에 강장동 워커힐 일신 아파트, 청담동 청구 아파트, 대치동의 우성 2차 아파트, 요게 입주한 성공 사례이죠. 네. 예. 요 단지를 볼 것 같으면은 이제 기존에 지상에 주차장 있는 게 네. 지하로 다 들어가고 지상에는 공원식으로 해서 네. 입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산책도 하고 네네.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서울을 또 모델로 해서 여러 가지 진행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신시가지는 어떤 핵심을 두고 좀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부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시가지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족형 도시, 명품 주거지 명성 회복,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해운대구는 최근에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네. 신도심, 원도심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기능을 배분해 시대와 세대, 공간을 아우르는 통합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네. 센텀시티와 연계한 스마트시티 존을 설치하고 택지지구 내 녹지와 수변 공원을 바탕으로 그린 블루 네트워크 형성 및 커뮤니티 해랑을 연결할 계획이고요. 네. 해운대 구에 따르면 장산역 역세권은 상업지역으로 청사포는 휴양, 해양, 웰빙 거점으로 송정동은 해양, 레저 문화 중심으로 해운대역 주변은 특화 기능을 강화한 거점 지역으로 개발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리모델링이 사실 뭐 재건축보다는 여러 과정이 좀 허가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까다롭지 않아서 수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또 이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서 뭐 해결해야 될 과제라든지 뭐 단점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의 뭐 장단점 또 해결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네.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특히 리모델링에 있어서는. 네네. 특히 입주민들 간의 의견 조율이 최대의 쟁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네. 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차부터 사업 진행에 논의를 또 할 수가 있고 재건축, 재개발 대체지로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 또한 있는 것입니다. 네. 기존 단지 배치도를 이용해서 평면 정축을 하는 경우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생활 쾌적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또한 별동 적축 시에 단지 내 통풍 및 일조권 세대 간섭이 또 일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며 최근 건축법을 따르기 위해서는 기존 내부 천고에 바닥에는 층간 소음재, 천장에 하재 스프링쿨러 설치 등으로 기존 천고보다 조금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기에 각별히 철저히 하게 계획 세우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사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흔히 집값 상승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비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올바른 정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이 잘 진행이 되고 재개발이 잘 진행이 되는 현장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내부 분열이나 인허가 절차상에 한 가지라도 놓치면은 이 사업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주 그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한 제가 정책 자문위원으로서 드릴 말씀은 좋은 파트너를 선정을 해야 된다. 조합원들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이 재건축 이 절차나 또 행정적인 실무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 사업 성공은 예견돼 있다 이렇게 우리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좀 전문성이 강화가 되고 좀 재정 능력이 뒷받침해주는 업체들이 네. 좀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주택 정비사업조합협회에 또 문의를 하시면은 또 우리 또 우수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문이나 조언이나 이렇게 또 받아 가면 또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은 이게 이권 사업이다 보니 이게 불순 세력들이 재개발 재건축 쪽에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집행부 있죠. 조합장이나 우리 임원님들이 그렇죠. 정확한 눈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또 주위에 또 물어보고, 예.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잘못 선택을 하여 사업을 진행했다간 결국 이게 조합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갑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업이 중단이 될 수 있는 소유가 되고요. 네. 하나부터 열까지 뭐 드릴 말씀은 많지만, 특별히 그 점만 신경을 좀 써주신다 그러면은, 만족은 없대도 한 50%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